자, 제가 녹화를 하면 제 목소리까지도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커말 2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양대산맥이요. 다격증의 수험서를 내는 곳이 길벗이랑 이기적이라고 하는 영진 출판사가 대부분인데, 영진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1급이 됐던 2급이 됐던 이야기 한 대로 이 필기에 대해서 절대족보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이렇게 항목별로 클릭을 바로 해서 인증번호만 뜨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점 가서 이 인증번호 뒤에만 따라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커말이랑 이것만 있어서 제가 이 번호를 못 넣어주는데 제가 이제 수원역 가서 만약에 주말에 이 번호를 따면 이 뒷번호만 입력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책마다 다 똑같아, 저거는. 누가 뭐 한 명 사고 두 명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 거고, 지금 기출문제에서도 이게 정리가 돼서 언제 기출문제라고 최근 거가 있는데 이건 정기시험만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정기시험만. 이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보는 거는 상시시험이잖아요. 상시시험이 있는 거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있을 때만 문제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문제 공개 유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이제 자료에서 봤을 때도 컴퓨터 활용 능력하면 부록이라든가 이런 부록 자료들 같은 것도 있고 필기 기출문제, 필기 절대족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공개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한테도 바로 이제 토스해서 올리고 자료를 드린 건데 지금 카톡에서 보시면 공개 문제, 자주 출제되는 기능 따라하기 문제. 카톡으로도 여기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게 공개 문제라 이것들에 대한 거가 잘 그냥 저랑 같이 따라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공개를 책에 있는 거를 전부 안 하는 이유가 번호야. 아, 참. 잠깐만요. 번호를 또 봅시다. 얘네가 책 몇 번에 번호 써놓은 것 같은데? 도서 차례. 아, 참. 이것도 찾아야겠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체크를 할게요. 책 넘겨보면 목차에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료들을 다 찾아서 주는데 저도 이걸 할 때 400문제를 추려놨던 이유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 같은 거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 똑같은 건가? 어. 하여튼 풀리는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차이를 느끼면 2급은 이렇게 문장 자체가 좀 짧아요. 2급 시험 문제들은. 근데 1급은 이거의 2배나 1.5배가 길어. 1급은. 그래서 2급이랑 1급의 시험 문제 차이가 있고 2급은 반복되는 시험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조금만 해드리면 계속 반복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과거에 윈도우즈 7이 나왔는데 지금 10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7으로 되어 있던 문제는 그냥 10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풀어도 되고, 안 그러면 과거 시험 문제 윈도우즈는 패스하고 넘기면 돼요. 그래서 그 요약 같은 경우 지금 이 신화공 지금 제가 다운받아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려볼게요. 카톡에 마지막 드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채팅창에도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신화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강윤성 석이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 김용갑 이 분들이 저랑 ITQ도 책을 같이 쓰고 책 할 때 되게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그 부분들이랑 되게 쉽게 정리를 한 거고 자 이제 확대해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연도가 일단 많이 적혔다는 뜻은 점점까지 많이 적혔다는 뜻은
시험 문제에 등장을 되게 많이 하는 내용인 거야. 시험 문제. 그리고 이게 연도가 아주 옛날 거 공짜가 많이 듣는 거 하고 두 자릿수가 많이 붙는 게 좋아요. 시험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을 때 이렇게 상시라고도 표시해놨지만 이렇게 두 자리 숫자 많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신 윈도우즈의 특징보다는 바로가기 단축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에. 이거는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도 개수가 좀 적더라도 우리가 읽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지금 59페이지라고 하긴 하는데 되게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리딩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훑어보는 거가 제가 3시간 걸린다는 거지. 이런 정도로 훑어봐도.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조금 실습을 같이 하면서 실기랑 같이 보여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도 해놨냐면 이거를 이 QR만 찍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 해설만 봐요. 이 목표값 찾기에 대한 것만 딱 보여줘.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타겟팅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2급은 되게 수월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앞에서부터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제가 퇴근하고 계속 전화가 오늘은 유독 많이 와서, 아는 그 분들하고 통화를 좀 학교장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스캔, 제 노트 필기하는 거를 지금 연결을 못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그 컴퓨터 연결은 제가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 드린 것부터 해설을 하나 가면서 설명 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떠나서 지금 400문제 이렇게 딱 찍은 거 있죠. 얘는 물론 페이지는 좀 많아. 90몇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주 그냥 요약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요약 읽고 해당하는 문제 바로 풀고. 이해되죠? 그래서 솔직히는 지금 여기에 답안이 이제 쭉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위에 이렇게 정답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 400문제의 정답을 쭉 돼 있는데 이 스프레드시트가 뒷부분에 있고 중간에 전자계산 일반이 끝나는 데에서 전자계산 일반의 답안이 또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에. 그래서 문제 답에 얘를 한번 표시해서 넘겨만 봐도 우린 붙어. 거짓말 안 하고. 얘 답안에 4번, 2번, 1번 이렇게 표시된 거를 여기 이제 이 문제에다가 이거 답은 4번이야, 얜 1번이야 이렇게만 표시해도 문제 답을 한번 보잖아요. 시험장 가서 이 시험 문제를 똑같이 만나. 확률적으로. 그게 2급이라서 어린 학생들까지 다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기초 이론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때 서로 가독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요 400제로 공부를 해주면 여러분이 이거를 살펴봐도 좋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400제의 문제답을 여러분이 표기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보다는 신화공에서 표시된 이 확률적인 거랑 제 400제 이 두 가지만 한 번씩만 넘겨보고 시험장 가면 돼요. 그 정도로 2급은 24개만 합격하면 되는 거라서 네, 많이 어렵게 보거나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할 건데 그거에다가 제가 정보 처리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 기능사 필기 4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왜 커마라는데 정보 처리 끄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자계산기 일반은 커말의 정보 처리 그 과목이거나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게 커말에서는 첫 번째 교과목 컴퓨터 일반이에요. 그게 전자계산기 일반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이라고 뭔가 표시된 그 내용은 일반이라고 언급된 거는 기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 22페이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아래 이렇게 문제답을 정리했거든요. 요 내용을 봐도 정보 처리도 이 과목에 대한 걸 많이 맞히고 커말도 이 과목에 대한 걸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PT 화면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에 따라 지금 제가 쓴 교재에서의 문제답을 여러분이 표기하면서 볼 건지 제가 해설을 하고 아니면 최근 지금 제가 이거 2012 있는 자료로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린 거라 컴퓨터 활용 능력 255에 대한 걸로 제가 해설을 하고 여러분이 문제 정리를 따로 하실 건지 그것만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 앞으로 지금 이것도 설명하지만 저는 컴퓨터에 이 2020 버전이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건 아닌 거예요. 가장 최근 거 아니고 어도비 같은 경우가 어도비 지금 윈도우즈를 보면 음, 어도비 요것만 새로 설치구나. 제가 과거에는 여기 CS6 가지고 계속 쓰다가 최근에 2020 요 버전으로 바꿔서 지금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버전 이거랑 맞추면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그 포토샵은 GTQ 생산성 본부의 GTQ를 시험 볼 정도. 그러니까 1급, 2급이 공인 국가 공인 자격증인데 그거를 준비해서 시험 볼 정도로 가르쳐 줄 거고 일러에서는 아까 이제 저희 수업하면서 제가 로고 잠깐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대단하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공부하는 첫날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27일 날 시험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좀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요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원 그리고요. 말하자면 또 다른 원을 그려서 하나의 모양을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잡고 제가 그 요 패스파인더라고 지금 열려 있는 것처럼 얘를 잘라내. 그러면 동그란 원에서 얘가 이렇게 잘려요. 반달로. 그리고는 요 모서리에 요 각도를 이렇게 꺾으면은 제가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펜으로 점을 찍어주고
얘만 잡고, 어, 각도도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어제랑 달라지네. 이게 꺾은 거예요. 에, 같이 잡아야겠다. 요 각도를 꺾어낸 건데, 각도가 잘 안 꺾였네. 하여튼, 무튼, 요런 식의 각도를 제가 어제 잡은 건데, 잘 안 잡히네요. 그래서 얘를 꺾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V는 그냥 펜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꺾어서. 너무 쉽지. 요 각도 잘 맞춰서 매듭. 그래서 배치한 거거든요. 요거 따내고, 그 다음에 얘를 꺾은 다음에 원하는 이후에 이것도 반대로 얘랑 똑같은 거 하나를 더 그려서 한 다음에 연결한 거거든요. 아, 얘를 더 회전시켰나 보다. 그래서 로고 그리거나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여우에 내가 그려놔서 축약해 놨는데 그런 거를 하면 이제 로고 그리는 거 몇 시간이면 여러분하고 로고 재밌게 그리고 그 다음에 포토샵은 포토샵대로 우리가 포토샵을 다 못 보여줬었으니까 음, 음, 음. 그 GTQ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 그래픽 자격이라고 얘기하니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 포토샵을 따면 해외 자격증으로도 바꿔요. 근데 제가 돈 따로 내는 게 아까워서 해외로는 아직 안 바꿨고, 뭐, 거의 쓸모가 없어서. 얘는 버전이 CC나 CS6나 CS4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랑 배우는 거의 버전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고, 이 시험에 대한 거 출제 기준을 보면, 1급이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각각의. 그래서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는 만큼을 제가 1급하고 2급 수준의 기능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1급, 2급 수준의 기능을. 그래서 저녁에 포토샵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해야 되니까 제 거 보면서 따라해도 되고 제가 몇 개 문제풀이 하면서 실습 시켜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그 원격 접속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켜놓고 원격 접속해서 인터넷이 좀 약할래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KBC 여기 자격 강사도 갖고 있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응시 취득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봤죠. 만료일이 다 없는 거. 이제 해당 사항 없이 연장도 다 시켰고 급수나 이런 것도 저 한 번 더 봐서 이것도 B도 있고요. A 이제 했고 얘는 보다가 시험 보다 나왔는데도 C등급이 나와버려서 얘 자격증 신청에 안 해버렸어요. 카드 하나에 다 나오거든요. 이거 다 있고 마스터도 이렇게 4개씩 해서 마스터 그래픽 마스터도 있는데 그 자격 강사로 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도 해드리면 알려드린 것처럼 학생들 방과후 교사로 코딩이나 이런 거 강의하는 교사 취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되게 많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고, 어, 이제 그 GTQ라고 하는 그래픽에 제가 어느 정도를 사용하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딱 이 GTQ에
이 기존의 1급, 2급 응시할 정도 수준까지 알려줄 거고, 자격증 시험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날짜 중에 우리 종강이 9월 달이니까 늦어도 요때 내에서 시험 보면 되겠지? 요 기간 내에 4번이나 볼 수 있겠다. 이 4번 중에 시험 보면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 웹을 만들 때도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서 코딩하는 방법은 오늘은 좀 종합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어서 할게요. 코딩하는 방법은 지금 아이콘을 여기 지금 반대 컴퓨터에 있어서 그런데 주로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애들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조금 아까 글로벌 초안 이거 했고 그 다음에 R 프로그래밍 여러분아 할 거, 그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 그리고 파일즈라 웹에 연결해야 되니까. 근데 주로 얘를 많이 쓴다고 했죠, 노트패드. 전 노트패드 물론 비주얼 코드도 있어요. 비주얼 코드도.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또 다른 것들 더 꺼내놓고 하겠는데 일단 저는 제가 관리를 많이 하는 사이트들은 다 여기 연결돼 있어. 그래서 진주교대 같은 경우도 바로 연동하고 내가 탭 어디에 이제 기본에 설정한 것들이 그 컨텐츠의 번호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때 몇 천 줄 넘어갔다는 건 여기 이런 거지. 진짜 몇 천 줄 이렇게 넘어가서 복사 붙이기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 이름은 다 바꿨을 거 아니야? 얼마 냈는지. 그래서 2천 몇백 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디자이너들하고 회의하거나 할 때 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불러서 원격 회의하고 이 코드 이렇게 잡아서 작성 바로 여기서 실시간 하죠. 진주교육대학교 뭐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바로 이제 연동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 연결을 많이 해놓고 사용을 하니까 주로 이런 날 코딩을 더 많이 하지. 오늘 어제 뭐 여러분들하고 요즘 배우는 것처럼 뭐 파이썬도 물론 설치가 돼 있어요. 오래됐을 것 같은데 I 3.10 있다. 3.10 이게 캡처를 해야 되네. 보여주려면 하여튼 3.10 버전으로 이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 야 좋아요. 아이디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하는 건 가끔 액세스 커마 1급 해야 되니까 액세스 그리고 엑셀도 저는 버전이 엑셀 버전도 봐야 되겠죠? 엑셀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365 설치하고 있죠? 왜냐하면 365에 제 이름이 여기 돼 있는 거는 학교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전 돼 있는 거예요. 학교 아이디로 갖고 있으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배열 수식이라든가 뭐 기타 내용들 제가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용역 계약서 같은 거 옮겼구나. 진주교대 용역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진주교대 어딨지? 음, 어, 진주교대 요구사항도 제가 여러분한테 진주교대는 어차피 여러분하고 오픈된 상태니까 이건 요구사항이구나. 얘한테 온 기본 페이지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주교대에서 저한테 요구사항 페이지들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 말고
네. 요구 문서를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줄 건데, 바로 안 쳐지네. 이런. 응. 일단. 그래서 오늘은 요 1과목에 대한 슬라이드 22개까지만 공부를 좀 할게요. 9시까지만.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나가는 거는 이제 내일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커말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저하고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때 요일이나 저녁 시간씩 잡아서 대략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만 서로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지금 보는 전자계산 일반은 아마 우리 카페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죠? 요, 요 필기. 요거 한 거예요, 요거. 링크로 줄게요. 파일로 따로 안 드려도 되니까. 왜냐면 같은 과목인데 PT로 정리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거를 먼저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또 모니터가 나눠줘서 나왔다. 자, 전자계산 일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요 전자계산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거하고 과목이 같고, 다른 데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얘를 EDPS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전자계산 일반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이 호환성은 정보 처리 기능사 필기에 100% 거의 등장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컴퓨터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간에 서로 자료 공유가 되는데, 기종에 관계없이, 요 말. 그래서 요 기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얘 답은 그냥 호환성이에요. 서로 다른 컴퓨터. 그 다음에 신뢰성은 능력의 척도라고 해서 척도라는 단어만 봐도 답은 신뢰성이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창조나 감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음 중 컴퓨터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애기 울음소리 절대 아니고요. 고양이 둥양이의 네, 수컷 목소리입니다, 지금. 저 자기하고 안 놀고 지금 딴 거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아날로그라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 이 디지털 컴퓨터가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논리회로 0과 1의 이 펄스 신호, 얘를 펄스라고 해요. 펄스 신호.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는 물결 신호. 그래서 이거의 디지털은 숫자하고 문자를 표현하고 이산적인 데이터라면 아날로그는 전압 전류 길이의 연속 데이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정보통신에 가서 다시 좀 일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X 시리즈라고 불리는 요 X가 공중 데이터 교환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랜이나 우리 무선랜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비트. 원래는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0과 1이고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는 게 미블이라고 있어요. 미블. 얘는 비트 4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은 쓰거나 그러면 4개 자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자리값의 기준 같은 경우가 4비트, 네타가 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트. 바이트는 8바이트. 그래서 영어 숫자가 1바이트, 한글 한자가 2바이트. 그래서 2바이트 문자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2바이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되는 것들의 컴퓨터의 기준은 2바이트 문자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유니코드와 아스키 코드라고 계속 미국 아세키 코드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데이터가 관리, 처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필드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워드 필드 레코드. 요 워드, 지금 제가 키보드 눌러가면서 마우스에 포인터 준 거고요.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제 파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단위이고, 나중에 필드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요 필드인 거죠, 필드. 행열을 그려서 할 때 여기 열이라고 하는 요 방향이 필드의 개념이고 아이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자료 구성 단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요. 컴퓨터의 이제 제어 장치라고 불리는 것 중에 우리 컴퓨터 파이썬도 300가지 데이터의 메모리 번지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 하는 컴퓨터 제어 장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가장 빠른 장치가 있어요. 레지스터. 그리고 그 레지스터 중에 우리가 버퍼 레지스터는 버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버퍼 메모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임시로 저장하는 데이터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소 번지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데이터를 값에 의한 전달 방식이 있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의 전달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값에 의한 전달 방식, 그럼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의 전달 방식이고 그것들을 이제 하실 때 컴퓨터의 프로그램 카운터 요거는 정보 처리 필기에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보 처리에 훨씬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커말보다는 그래서 커말 이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가 관리되는 것 중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우리 다음에 우리가 원래 서커스를 하게 되면 서커스에서도 서커스에 뭐 피에로가 나와서 덤블링 같은 거 하잖아요. 공 같은 거 여러 개로 회전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럼 내가 공 3개를 지금 덤블링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3개를 피에로가 갖고 나오면 음, 공 3개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상태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고 얘가 하나씩 여기서부터 튕겨서 서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한 손씩 튕겨서 여기서 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걸 하잖아. 그럼 현재 실행 중인 거를 우리가 IR, 명령 레지스터라고 해요. 이거는 정보 처리 시험 문제예요. 네, 어쩌다가 커말에 등장하지? 지금 얘기 요거는 정보 처리예요. 자, 그 다음 컴퓨터의 상태 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의 상태 워드, 상태를 스테이터스 그래서 스테이트 상태 워드라고 하는 SW가 있어요. PSW. PSW라고 해서 컴퓨터의 상태 워드, 컴퓨터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 컴퓨터의 상태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인터럽트에서 멈춰 있다. 아니면 동작을 하고 있다. 요거에 컴퓨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상태 워드, 제어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실제 이제 실행 중인 중앙 처리 장치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어 장치의 순서, 제가 앞 글자만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도 하는데 직접이라는 건 없어요. 간접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메이저 스테이트의 순서가 아닌 것은
근데 지금 제가 기준은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정보 처리하고 같은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결정해서 제가 정리한 책으로 할 건지 길벗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가 훨씬 쉬워서 그걸로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 중에 절대 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자주 나와요. 기사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절대 주소라는 건 absolute address예요. 기사라고 해봐야 시험 문제를 영어로 내는 것뿐이지 어, 한글로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라. 그래서 절대 주소, absolute address 정리자료 또 나중에 더 줄게요. 그러면 그거는 0, 1, 2, 3, 16진수 순서대로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는 연산장치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 연산장치라고 존재하는 거는 이 주기억장치, 원래 가상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그렸는데 가상기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V자예요. 여기가 끊겨서 V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우리 가상기예요. 그림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산장치에서 할 때 딱 하나 기억할 게 누산기거든요. 유산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ACC라고 부르는데 이 어큐뮬레이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연산하면 여러분들 함수 선언한 다음에 리턴 값 주잖아요. 그럼 리턴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원래 그 데이터의 연산 결과는 컴퓨터에 누산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산기라고 기억해야 돼요. 연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는 그럼 유산기예요. 그 다음 이제 롬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컴퓨터에 고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기억 장치인데요. 우리가 롬과 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먼저 롬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컴퓨터에 그 비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로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읽을 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봐서 알지만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애는 제조회사에서 이미 그 메모리 칩에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는 마스크롬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피롬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한 번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EPROM이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걸 썼다 지웠다. 근데 우리가 USB 메모리 있죠. USB 메모리는 EEPROM이라고 불러요. EEPROM.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썼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핸드폰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USB 같이 그러니까 USB를 꼈다가 우리가 그냥 강제로 빼거나 그러면 USB가 손상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기를 통해서 썼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USB를 꽂았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USB 제거하거나 할 때는 USB를 꺼내기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저도 잘 안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USB가 조금 싸서 이제는 많이 싸져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피롬이요.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건 MP3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건전지나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만 메모리가 주고받아지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계속 켜놓으면 전기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거를 시동을 여러 번 걸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세워놓으면 이제 그 블랙박스가 켜있는 상태니까 전기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장치 있어요. 램. 우리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정리할 때 옆에 한국어로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이제 계신 분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잠시만요. 속도에 대한 걸 이제 하는데, 읽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는, 램은 컴퓨터를 끄면 다 지워지죠, 내용이. 전원을 끄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요.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돼 있는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메모리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는 S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고가이고 가격이 비싸요. S 메모리는 주로 캐시 메모리라고 써서 이 캐시 메모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CPU라고 하는 칩에 뒤에 L2 캐시, L1 캐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CPU에. 얘가 CPU라고 하는 칩이에요. CPU 칩의 뒷면에 작게 램이 붙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굴러가서 뒷바퀴가 따로 오는 자동차가 있고 앞바퀴는 헛바퀴고 뒤에 후륜이라고 해서 뒤에 바퀴가 힘을 하는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전거처럼. 자전거도 뒤에 바퀴가 힘을 받고 앞바퀴는 방향이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 램의 역할은 그 CPU의 속도 차이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하고.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거가 이 SRAM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그 다음에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한 램이에요. 대부분 그냥 PC에 램이라고 꽂는 거에 꽂히는 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 내용이 지워져요. 그래서 재충전하는 게 계속 필요한 램인 거예요. 대부분 컴퓨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장치를 할 때 우리가 연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과 캐시기억 장치와 가상기억 장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적어놨다는 뜻은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연상하는 장치에 대한 거를 제시할 때 이런 거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악 듣다가 길 가는데 음악 듣다가 내가 그 음악에 대한 그 제목이나 가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핸드폰 검색을 딱 킨 다음에 음악을 잠깐 들려주면 네이버가 그 음악에 대한 거가 가수가 누구고 언제 나왔고 이런 정보를 다 가르쳐 주죠. 그것처럼 컴퓨터의 데이터를 읽어낼 때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얘가 그 일부를 제시하면 나머지를 다 가져와서 알려주는 그 메모리예요. 그걸 우리는 연산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기억 장치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보조기억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가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저렴해요. 그 장치를 그 할당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가 확장된 것처럼 할당해서 사용하는 메모리이고, 그리고 논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뭐 제가 그림도 몇 번 그렸었고, and or와 not XOR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커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패스할게요. 나중에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울대수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만 나오는 걸 정보 처리해. 이거는 정보 처리 쪽 할 때, 반가상기, 정가상기도 마찬가지에 플립플롭도. 자, 코드로 넘어갑니다. 코드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관련된 거 정리할 때 조금 더 할 거고, 제가 이제 더 배포할 자료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에 필기, 실기. 자료의 외부적 표현을 좀 보면, BCD 코드, 우리 아스키 코드는 몇 번 했잖아요. 미국의 표준, 정보 교환 표준 코드이다. 근데 이게 아스키 코드가 2의 7승이라고 해서 7비트라고 하는 128개의 문자인데 A에서 Z까지가 26개니까 26개, 대소문자 26개. 그러면 숫자 10개와 특수 기호들이 다 포함돼도 미국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128개의 문자만 있으면 미국은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료 교환을 위해서 EBCDIC와 기타 코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존비트도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 문제예요. 4개. 그래서 제가 네타 떨어지고 4개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저희 통신에 하는 거고요.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커널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만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을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공 차고 가다가 태클 당하면 축구공을 내가 못 차잖아요. 공을 갖고 노는데 공을 갖고 내가 슛 했는데 끼어들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를 중간에 끼어들기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드웨어의 인터럽트는 정전이에요. 정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에서 파란 화면이 보이는 건데요. 이 파란 화면보다 우리가 전기에 대한 게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는 SVC는 사용자에 의해서 작업 중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만 몇 번 돌려야 된다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만 몇 번을 돌리지 못하니까 강제 종료시켰죠. 그게 사용자의 인터럽트예요.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죠. 최고 사용자의 인터럽트. 그리고 요거는 정보 처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 추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오늘은 좀 워밍업인데 시차가 발생하는 제가 전화 통화를 좀 하느라 시차가 좀 발생을 했고 일단 여러분이 자료를 먼저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걸로 신화공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전 이론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설명을 할 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얘를 형광펜 칠하겠지, 이렇게. 형광펜으로. 편집이었지. 편집 사용. 나중에 제가 풀게요, 저거는. 편집 사용해서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인쇄해서 뭐 노트 필기하듯이 낙서하는 거를 같이 보여준다거나 요약하는 걸로 이제 체크하는 걸로 진행하면 문제는 제가 안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해당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아래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답 표시를 하셔야 되니까 모르는 거를 문제를 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만든 이 400문제에 대한 기준 연도는 공개시험 연도에 20년도까지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그럴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근데 어차피 뭐 상시 시험은 그게 그거라 문제가 새로 개편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공부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자료 어느 게 더 많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를 남은 시간에 좀 검토하셨다가 내일 낮에 알려주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쇄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정리한 거를 제가 최근 걸로 일단 다운로드 받아보긴 했는데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걸로 연도가 많은 거가 표시가 돼 있으니 이왕이면 이렇게 두 자리 연도가 많은 걸로 두 자리 연도가 많은 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어떤가?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어떻게 좀 되실까요? 네, 대합시 좀 공부가 될까요? 음. 린즈볼은 지금 하면 요거 어느 거를 하고 싶어? 이 400문제 아니면 요거? 어느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음. 400문제가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내일 요 400문제에 대한 거, 그 선생님들한테 좀 인쇄해달라고, 여유 있게 인쇄해달라고 하고, 요 400개에 대한 거를 프린트로 보실 분은 프린트 보는 거를 조사를 좀 하셔야 가영 씨가 반장이 좀 올려서 조사를 하거나 나는 그냥 리뷰를 이제 컴퓨터로만 보겠다. 근데 이건 있어요. 시험장 가서도 종이로 안 봐요. 컴퓨터로 봐요. 그래서 탭이나 컴퓨터로만 보신다고 해도 되고 나는 무조건 낙서하면서 봐야 된다. 나는 그 감성 소구가 강해서 난 낙서하면서 보고 싶다. 낙서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필요하신 게 어느 쪽이실까요? 400문제로 결정은 일단 한 거고, 그러면 400문제 제 걸로 공부를 하면, 네,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줘야 프린트를 하니까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대엽 씨는 내일 그럼 바로 하는 걸로. 음, 어, 그러면은, 네, 하는 현진 씨. 네, 저도요. 네. 그러면 투표를 빨리 여기다 이름을 적어요. 자, 번호 아래서 달아요, 알아서. 네.
카톡에 알아서 번호를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최종으로 누구인지는 알겠죠?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아래로. 네. 에헤이, 참, 센스 제로. 아주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런,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정말. 자, 그러면 웃겨 죽겠지. 아, 아, 속 게시판에다가 했어. 알겠어. 아, 아유, 참. 아, 웃겨 죽겠다. 아, 400문제라며, 투표. 이 투표가 아니라 프린트. 아, 4번은 누구야?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덕형씨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아, 아, 아유, 재밌어라. 하여튼 얘가 읽으면서 그게 되게 편하고, 인쇄하는 거 학원에다 해달라고 해도 전혀 우리 막 어려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학원도. 그래서, 일- 그래서 편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레오야, 너 이름 불러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응? 레오야, 이놈. 아하, 어. 그래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QR코드로 바로 해서 보시는 거 가능하니까, 네. 둘 다 복사하기? 너무 많은 거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네. 그래서 편하게 보실 거, 체크할 거, 네,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 진짜 나 프린트 갖다 놓을지도 모르겠다, 교실에. 아이고. 하여튼 그렇고, 그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 뭐지?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랑 이거 없으신 분들 버전업을 제가 시켜줄 수는 없지만 있는 거에서 그냥 공유를 좀 해주면 되니까 음, 음, 프로그램 어딨지? 레오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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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프로그램 여기 있다. 이 프로그램 저도 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면 돼서 어도비를 좀 정리를 하긴 했을 것 같아, 내가. 어도비 옛날 버전 있는 거는 이거는. 하여튼 뭐, 왜 그렇게 보여? PDF로 봐, PDF로. 한글 깨져서 다운받아줬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게 그런가? 아닐 텐데? 다른 분도 그래요? 한글? 한글 파일 나 제대로 올렸는데? 어. 한글로 다시 줄게요, 카톡에. 이걸로 받아봐요.
괜찮을걸? 하여튼 카톡으로 쭉 주고 나중에 정리할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웹에서 또 쭉 우리 이용하면 되니까 잘 정리해 가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또 추가 정보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보통 이제 줌으로 할 때는 대략 1시간, 뭐 1시간 2, 30분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공부 또 하시고 낮에 또 계속 공부하셔야 되니까 푹 쉬실 시간도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원격도 저 가능해요. 원격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봐주면 되니까. 그래서 원격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원격 요청한다고 얘기하고 타이밍 맞춰서 컴퓨터 원격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하지요. 그럼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번 주에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내일이란 귀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편하게 잘 쉬셨다가 우리 내일 또 제 시간에 만나요. 내일 프린터 필요한 건 아침부터 프린터 시켜서 해달라고 쪼를게요. 네, 지금 같이 해달라고 하는 인원이 딱 요 4명인 거죠? 이렇게 덕형 씨 해달라고 한 거지?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제가 요 4분 거는 400문제 기본 프린트 해달라고 하고, 아, 가영 씨? 가영 씨 2급 보는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아래다가 번호 쭉. 네, 그럼 5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만들어 주겠지, 뭐, 이 정도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편히 쉬시고 내일 만나요. 우리 고양이가 자기 안 놀아준다고 저렇게 심술 부리고 있어서 고양이랑 좀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